안녕하십니까.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입니다. 오늘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세금은 이 표 한 장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법인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우리 회사의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수 있겠죠.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죠. 법인 입장에서는 출연금 자체는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영업비용이죠. 다시 얘기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대표님께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갖고 있는 내 주식을 출연할 수도 있고 또 유증할 수도 있겠죠. 유증이라는 거는 내가 사후에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넣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이때 당연히 복지기금은 이제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거는 복지기금에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돈을 넣으면 이게 고유목적 사업 계정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때 이제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지원금이라는 거는 장학금, 체력단련비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근로자의 사이에서는 뭐 노동을 제공하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증여세를 고려해야 되죠. 우리가 사회 통념상 유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우리 직원들한테 줬다, 이럴 경우는 이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대부할 수도 있겠죠. 우리 직원이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주택을 임차할 때 이때 지원해주는 지원금 자체도 이것도 이제 비과세입니다. 관련 법규입니다.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손비의 범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의원도 이제 된다는 얘기죠. 소득세법 시행령 55조 보면 이렇게 비용 처리로 인정받는다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복지기금과 우리는 이제 근로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랑은 무관하죠.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통념에 유예됐다, 과도하게 지급됐다, 이럴 경우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법정이자는 4.6%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 인천공항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지원해줬다, 이래서 국세청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사 내용이 있죠. 자, 사는, 수은 등 7개 공공기관 복지 포인트를 과도하게 직원들한테 줬다, 이래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방침이 있죠. 우리가 이 기사 내용에서 보듯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무리하게 준다 그래도 증여세로 과세되는 거지 소득세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국세청 관련 얘기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금품을 지급했을 경우에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이게 뭐 잘못됐다 그래도 근로소득으로는 보지 않는다, 다만 이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우리 근로자들한테 그 복지기금에서 이렇게 뭘 줬다,
지원금을 줬다,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넣어놨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무리하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 안에서는 당연히 이제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보험료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됐을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회사분이 약 11%, 그리고 또 근로자들이 한 9% 정도 이렇게 사회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한 20% 정도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있죠. 다만 우리가 무리하게 준다 그래도 증여세로 과세되면 증여세를 낼 수는 있지만 이 사회보험료 이 부담은 없어집니다. 자, 우리 법인이 매출이 30억이고 비용이 25억이다. 그래서 과표가 5억일 경우에 법인세는 한 8,800만 원 정도 나오겠죠. 그렇지만 만일 1억 정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우리 이익을 출연했다, 이럴 경우 매출 30억, 비용은 26억이 되겠죠. 그러면 과표가 4억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 2,2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고, 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사회보험료 절세 혜택도 한 2천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잘 활용하면 법인도 좋고 근로자도 실질적인 소득이 증대됩니다. 자, 절세 분석 효과를 보겠습니다. 기금에 출연하는 법인은 출연한 금액만큼 손비가 인정됩니다. 사회보험료도 경감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 올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래도 직원들한테 과도하게 상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년에 우리 영업 환경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놨다가 나눠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근로소득도 경감되고 또 이제 퇴직금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절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내근로복지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기금에 법인의 이익을 출연하면, 이건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는 이제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고 사회보험료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부담해야 될 이제 퇴직금 부분이 줄어듭니다. 자, 대표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님이 법인을 통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주식을 출연하면 대표님의 이익을 환원할 수도 있고 또 상속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소득세가 줄어들고 사회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다시 얘기해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